글로벌 세상 들려주는 남자 조철희 박사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2일 수요일 날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보니까요. 서울 도심이 조용합니다. 제가 어제는 교대 사무실에 오후에 좀 가서 좀 업무 좀 하다가 돌아오다 보니까 강남대로 테헤란로 역시 사람이 많이 줄었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뭐 한 2주간의 저 교대 쪽에 법원도 휴정하고 있고요. 또 주변에 음식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거리도 많이 한산해 갔고 저녁 9시 이후에는 장사를 안 하는 가게가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우선 시작하기 전에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또 태풍 9호 마이삭이 지금 들어온 최신 정보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이제 서귀포 남남 동쪽을 좀 지나가 갔고요. 내일 오전 3시에 부산 쪽 20km를 갔다가 근접해 갔고 동해안 쪽으로 좀 빠져나간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남부 중부 지방을 관통하는 것을 천만 다행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태풍이 자주 오면 우리는 이제 자연재해에 많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자연재해는 줄어들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 키워드 6가지 가져왔습니다. 자, 어제 2021년 정부 예산 555조 8천억의 예산이 지금 발표가 됐고요. 두 번째, BTS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 차트 싱글 1위에 등극했습니다. 3위, 테슬라의 경영자가 주가가 급등해 갔고요. 세계 부자 3위로 올라섰습니다. 네 번째, 월마트가 회원제 서비스 플러스를 갖다가 9월 중순부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상반기까지 호전했던 자동차 업계가 하반기에 지금 판매 부진에 빠져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인도가 지금 경제 시장이 최악의 딜레마에 놓여 있습니다. 자, 오늘은 6가지 키워드를 가져왔으니까요. 키워드를 설명하면서 포인트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제 정부 예산이 발표가 됐는데요. 2021년 발표 555조 원 8천억 원을 갖다가 해서 올해 이제 전년도 2020년에 512조 원의 8.5% 증가한 금액을 지금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적자 국채를 한 90조 원 발행해야 되고요. 우리나라 지금 국가 채무는 900조 원을 넘어서 아마 945조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올해 지금 발생한 신종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서 내년도에도 지금 예산을 많이 늘린 것 같은데 예산이 제가 한번 보니까 정부 예산이 3년 사이에 거의 40조 원씩 늘어났습니다. 2018년 430조에서 19년 470조, 올해 20년 512조, 내년에 555조, 약 556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이제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 채무비를 보니까요, 46.7%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럼 주로 이제 예산을 어디에 주로 많이 쓸 건가 한번 주요 금액을 보니까요. 보건복지 고용 분야에 약 200조 원이 들어가고요. 일반 지방행정 86조, 교육이 71조, 국방 예산이 약 53조 원 정도가 들어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정부 예산은 세입 세출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세수도 생각보다 많이 안 거칠 걸로 봐서 정부 예산에는 우리나라 부채 비율은 계속 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 뭐 예산이 한 130조 올라갔네요. 예. 지금 상황이 힘드니까 어쩔 수 없다고도 하겠지만 예산이 너무 급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 진짜 잘 합리적으로 좀 아껴 쓸 것도 필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방탄소년단 BTS의 8월 21일 날 발매한 디지털 싱글 앨범 다이너마이트가 노래가요. 지금 우리나라 가수 최초로는 빌보드 싱글 1위에 등극했습니다. 물론 이제 BTS 방탄소년단이요. 빌보드의 앨범으로 1위 한 적은 있지만은 단일 싱글 다이너마이트로 1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과거 데이터 한번 보니까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2012년에 싸이가 강남스타일로 7주 연속 2위까지는 갔는데요. 1위는 그만큼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에는 유명한 뮤직이 이제 차트가 있는데요. 미국의 빌보드가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1위를 했고, 영국의 오피셜 차트라고 있습니다. 양대 싱글이죠. 여기죠.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3위를 등극해 갖고, 아무튼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우리나라의 K-팝 역사를 잘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이제 빌보드에는요 핫 100 최신 차트락을 해갖고 1등부터 이제 랭킹 한 100위를 쭉 하는데 핫100을 갖다가 어느 정도 이거를 갖다가 지금 근거로 하나 보니까요. 스트리밍 실적과 음원 판매량 또 라디오 방송 횟수 등을 갖다가 종합해 갖고요. 매주 미국에서 노래 순위를 갖다 집계 한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아무튼 1위에 올라선 것만 해도 대단합니다. 그래 우리나라 K-팝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면서 응원합니다.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올해 이제 테슬라는 주가가 한 500%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이번 계기로 세계 3위 부자로 지금 등극했습니다. 자, 블룸버그 통신의 억만장자 지수를 보니까요. 8월 31일자에 테슬라의 CEO 머스크가 갖고 있는 재산이 1154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7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3위를 했던 주커버커, 그러니까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의 주커버커를 제치고서 주커버커는 뭐 1108억 달러죠. 제치고 당당히 3위에 올라왔을 정도로 엄청난 주식을 갖고 세계 갑부 3위로 올라선 것입니다. 참고로 이제 테슬라의 주가는 뭐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이 주가의 한 자기 재산의 한 74%를 갖다 주식을 갖고 있는 머스크 경영자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테슬라 주가 급등과 더불어 세계 부호에는 계속 등극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참고로 있죠. 미국에는 100억 달러를 가진 부자가 4명밖에 없습니다. 자, 1등은요. 2천억 달러 이상을 지금 주가 상승에 있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1등이고요. 2등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죠. 자, 3등은 이번에 이제 올라선 테슬라의 머스크고요. 4등은 페이스북의 주커버크입니다. 그래서 이 4명이 미국 역사상 1000억 달러 부자의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테슬라라는 회사는 어느 회사인가 한번 제가 이제 포인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2003년도에 설립한 회사로 2010년 6월 29일 날 주식을 상장했습니다. 전기차 업체, 전기차를 제조 개발해 갖고 판매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테슬라의 주가는 뭐 거의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테슬라의 주가가 최근에 세계 유통기업 1위 월마트의 주가를 좀 앞선 상태입니다. 그래서 9월 1일자 어제죠. 미국 시장의 주가를 보니까 475달러로 시가총액이 524조 원의 규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테슬라의 매출은 어느 정도일까요? 한번 데이터를 찾아봤습니다. 245억 달러로 우리 돈 29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뭐 테슬라 자동차 지금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몇천만 원부터 억대 테슬라 전기 자동차가 시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산 등급을 갖고 있는 최고 경영자들은 보니까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도 있지만은 많은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향력으로 테슬라 주가 상승은 경영자로 하고 아마존도 똑같죠. 이런 상황이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네 번째 소식은요. 자, 전 세계 유통기업 1위죠. 세계 유통기업 1위 월마트가 플러스 회원제 서비스를 갖다가 9월 15일부터 지금 시작한다고 상세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월마트의 매출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한번 데이터를 제가 집계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월마트는 저도 뭐 글로벌 유통물류 전자상거래를 한 25년 정도 하고 있다 보니까요. 제가 옛날에 뭐 여담이지만은 과거에 97년도에 박사학위 받을 때 제가 글로벌 기업의 이제 유통기업의 월마트라든가 관련된 기업들을 갖다가 분석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월마트는 90년대, 2000년대, 지금 2015년까지는 미국 시장에서 아마존이 지금 등극하기까지는 월마트가 뭐 최강자였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유통기업 매출 규모 1위는요. 작년에 628조 원의 매출을 올린 월마트가 1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월마트는 1962년에 아칸소주에서 시작해갖고 디스카운트 스토어를 시작해갖고 이제 전국을 확산하면서 결국 글로벌 기업으로 좀 나간 기업이죠. 우리나라에도 잠시 월마트가 들어왔다가 월마트를 갖다가 이마트가 인수한 상황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62년에 설립해서 70년에 주식을 상장했고요. 종업원은 한 4만
3,000명 정도고요. 자산 총계는 한 242조 원의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뭐 월마트는 워낙 뭐 유명한 일화들도 많지만은 창업자 샘 월튼이 워낙 소박하신 분이라 제가 알기로도 당시에는 광고를 하지 않고 2년 전에 지금 사라진 K마트하고 라이벌이었고 또 미국의 유명한 유통기업 시어즈 로박하고도 K마트가 경영 통합했지만 결국은 파산했지만은 월마트는 당시에도 광고를 안 하고 항상 그 매장에 가면 물건이 싸다 해서 EDLP, Everyday Low Price, 매일 저가격으로 판매하는 기업이 월마트였죠. 그런데 이제 월마트 자체는 지금도 지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규모가 최근에 이제 2019년 1월 31일 날 617조, 또 올해 20년 1월 30일 날 결산을 보니까 628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월마트 매출의 반이 아마존이거든요. 아마존은 작년에 이제 326조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은 두 회사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전자상 거래가 급성장하면서 매출 대비 주식 가치가 엄청 커진 게 아마존에 비해서 월마트는 기업의 매출 규모에 준해서 시가총액이 거의 비슷한 상황에 있습니다. 9월 15일 날 이제 회원제 프로그램을 이제 개시했기 때문에 월마트 플러스가 어떤 건가 한번 지금 공개를 9월 1일 날 상세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식료품을 무료 배송하고요. 16만 개 이상 품목을 당일 배송, 오프라인 매장에서 앱을 활용한 계산을 할 수 있고 주유비 할인 등을 포함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연회비는 지금 98달러고요. 월 회비는 12.95달러로 아마존의 연회비 119달러나 월 회비 12.99달러에 비해서는 다소 저렴한 편입니다. 그런데 아마존 프라임은 자신의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인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를 갖다 회원제한테 혜택을 줬는데요. 월마트는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는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좀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월마트가 공격 경영하느라고 월마트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손잡고서 지금 중국의 플랫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틱톡 인수전에 지금 뛰어든 상황을 보면은 전자상 거래의 역량을 강하게 해서 지금 월마트는 다방면에 계속 경영 확대를 갖다 지금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아마존 매출이 326조 원이었는데요. 아마존의 주식 가치는 약 2천조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월마트는 매출이 2배 한 628조인데요. 시가총액은 약 50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월등히 큰데 전자상거래 아마존이 월마트 시가총액의 무려 4배 정도의 큰 가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코로나의 수혜를 받아갖고 아마존이 매출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월마트는 좀 정체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이 주력된 매장이 많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과 월마트의 매출 규모도 좀 격차가 줄어들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5번째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 업계가요.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선전을 했는데 하반기 들어와서 지금 판매 부진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했던 선방했던 자동차 판매 시장이요. 8월 데이터를 보니까 기아차 국내 판매 11% 하락, 르노 삼성 마이너스 21, 쌍용차 마이너스 15%입니다. 물론 이제 수출 상황도 이제 회복 기미가 거의 안 보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의 5대 완성차 브랜드가 5개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한국 GM, 르노 삼성, 쌍용자동차. 이 중에서 한국 GM만이요. 지금 판매 대수를 보니까 13.2% 늘어서 27,747대를 팔았고요. 거의 완성차 브랜드 이 발표를 보니까 현대차가 31만 2,990으로 마이너스 14.2, 기아차는 21만 6,945대로 마이너스 5.2, 르노 삼성은 7,570대 마이너스 41.7%, 쌍용차는 8,027대로 마이너스 19.9%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부터는 개소세이나 혜택이 지금 종료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신차를 판매한다 해도 효과는 지금 없어지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내수 시장이 추락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주요 시장에서 수출 회복세도 좀 미약한 상태입니다. 또한 여기에다 이제 쌍용차가요. 신규 지분 투자자를 갖다 9월까지 찾지 못하면은 최악의 경우에 법정 관리, 기업 회생 절차를 갖다가 불가피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분기 마지막에 9월에 이제 코로나 확산 지금 상태가 지금 이번 주 진행돼서 재택근무라든가 음식점의 야간 영업이 지금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배송 상품이 주문이 급증하고 있어서 배송 라이더 지금 인력 수급이 좀 힘들어져서 배송료가 좀 인상하는 상황이 현재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판매 회복세는 제가 볼 때 전 세계적으로도 당분간은 어려울 상태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 6번째입니다. 인도 경제가 완전히 폭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너무 빨라서 경제를 좀 살려보려고 노력했는데, 경제를 살리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코로나가 급증하다 보니까 이동 제한을 풀면 코로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인도 정부도 지금 딜레마에 빠진 상태입니다. 지금 인도 정부도 1분기까지는 플러스 성장을 했는데요. 2분기 데이터를 보니까 GDP 마이너스 23.9% 성장률로 지금 최악의 상태에 와 있습니다. 아마 몇십 년 만에 최악인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는요.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도 하루에 6, 7만 명씩 늘고,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전에 설명했지만은 전 세계 인구 1등은 중국이 14억 4천, 인구 2등은 저기 5, 6천만 차이로 13억 8천의 인도인데요. 인구 2등의 인도가 이제 국내 총생산 세계 5위입니다. 2조 9,355억 달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인도가 우리나라로 보면은 수출이 한 30, 인도를 수출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런 경제 상황이다 보니까 인도 수출이 34% 지금 줄어들고요. 인도의 이제 산업 업종의 분포를 보니까 농업을 제한 모든 경제가 지금 활동이 폭락 상태에 있습니다. 자, 무역 호텔 서비스 47% 감소, 제조업 39%, 건설업이 50% 반토막으로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경제 성장률을 최근에 보면은 2016년에 8.2, 17년에 7%, 18년 6.1, 작년에 5% 해갖고 올해 1분기도 3.1%로 그래도 성장률이 주춤하지만은 그래도 플러스였는데요. 2분기에 마이너스 23.9로 상당히 쇼크한 상태에 와 있습니다. 뭐 한국은 전 세계 이제 수출 국가 중에서 인도가 6위의 교역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도 경기가 침체한다 보면은 우리나라 수출도 우리나라 올해 이제 수출 수입이 있지만 수출 물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같이 타격을 입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자, 올해 7월까지 인도 수출액을 보니까요, 61억 달러, 전년 대비 34.5% 감소했고요. 코로나 후에 이제 제가 이제 신흥공업국 대부분 지난번에 브라질도 설명했지만은 인도도 계속 금리를 인하하다 보니까 금리 인하의 경제 상태가 지금 불안정하고 있다 보니까 실업률은 급등하고 기업 도산은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는 급속한 하강 곡선을 그리는 것이 지금 인도의 현재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 당연히 뭐 인도의 그 모디 인도 총리 같은 경우도 지지율이 급 하락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도 전체적으로 제조업의 비중은 13.8%로 농업보다 낮은 편이고요.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전 세계 이제 확진자가 가장 많은 게 미국이 621만 명이고요. 브라질이 391만 명, 인도는 3위로 368만 명의 확진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통화기금 IMF는요, 올해 인도의 성장률을 전반적으로 마이너스 4.5%로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 세계는 이제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호황 국면을 갖고 있는 나라는 아직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중국은 선방한다 그래도 중국 자체도 수출 수입이 같이 맞물리니까는 전 세계에서 아마 플러스 성장이 유일하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런 상황이 올해 이제 3분기 거의 9월달 한 달 남았는데 4분기 까지도 이어질 걸로 제가 보니까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이제 9월 2일 날 6개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마지막에 8월부터 시작한 글로벌 세상 들려주는 남자 조철이 박사 시리즈 계속 진행되고요. 여러분들 다양한 내용을 들으시면서 글로벌 세상에서 한국, 우리나라가 가는 포지션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에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은 쿡쿡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하루 소중한 시간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그럼 내일 8월 3일 날 목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면서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